원장님께서 부담이 커서 급여를 잘 올리지도 못하고요. 복지 혜택을 늘리는 거는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걸 세무사입니다. 지난 편에서 일반 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도입해야 되는지, 사금복의 혜택,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선수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안 하고 사금복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선수니까 사금복으로 제가 종종 이야기해도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병의원에서도 사금복을 정말 많이 도입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와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큰 틀은 일반 법인이나 병원이나 비슷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법인 편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복지에 대해서 최근에 근로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재미있는 자료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블라인드 앱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기업에 대한 리뷰를 서로 작성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인기가 많은 게시글 중 하나가 복지와 관련된 글이에요.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 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복지에 대해서도 자랑을 하고요. 또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직을 할 때 여기에서 다들 한 번씩 연봉이라든가 복지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고 이 회사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이력서를 넣는 그런 문화들도 요즘에 생겼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인재 채용이나 관리를 위해서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자료인데요. 직장인 2명 중 1명은 조용한 퇴사 중 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봉이나 복지에 불만족한 근로자들이 근로에 대한 아무런 의욕 없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라 그러니까 출근하고 또 퇴근해라 하니까 퇴근하고 이렇게 시간만 때우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가요? 수치가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많이 또 베풀고 복지를 잘하는 것만큼 인재를 채용하고 또 관리하는 데에 필수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 원장님의 고민도 한번 알아볼게요. 병원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세금과 인력난인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원장님들 만나보면 난 세금 많이 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분들 한 번도 못 봤고요. 직원들이 너무 잘 구해진다 이런 원장님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병원 원장님들 세금이 굉장히 많죠. 보통은 다 38%가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들이 늘 그런 말을 해요. 직원을 뽑으면 또 나가고 뽑으면 또 나가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급여를 올려주는 것도 힘들고 세금과 인력난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병원은 관행상 급여를 세후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병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데 쉽게 네트 급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4대 보험료나 세금 다 떼고 우리 300만 원에 계약합시다. 또는 근로자 측에서 세금 4대 보험료 다 떼고 3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판례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자분의 환급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환급금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도 받고 카드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환급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걸 또 원장님이 가져가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준 세금인데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퇴직금은 또 세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세후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바꿔보려고 했어요. 바꿔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옆 병원에서 세후로 주고 있으니까 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쉽게 바꾸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병원은 세후로 네트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원장님, 병원 원장님께서 근로자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겠죠. 제가 사례로 한번 볼게요. 지금 월급이 나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원장님께서 근로자분들께 월에 30만 원씩 총 10명의 직원에게 1년간 복지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년에 3,600만 원의 복지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복지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들도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부담분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20%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20%를 부담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원 근로소득세는 15%에서 많게는 45%까지 직원의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의 근로복지 비용을 제공을 했을 때 원장님이 추가로 부담하는 거는 최소한 1,200만 원 정도 이상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추가적인 복지 비용을 제공을 할 때에 최소 1,200만 원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커서 급여를 잘 올리지도 못하고요. 복지 혜택을 늘리는 거는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절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데 원장님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근로자분들도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병원에서 원장님의 수익의 일부를 출연을 해서 병원과는 별개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출연한 기금으로 페이닥터, 우리 간호사 선생님, 조무사, 상담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병원 원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일부 출연을 하게 되고요. 출연한 출연금으로 근로자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 원장님이 출연한 기금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받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나 소득세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최근 들어 정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또 핫해졌는데 왜 이렇게 핫해진 건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40년 전부터 무려 40년이나 된 아주 탄탄한 제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핫해진 이유는 21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비용 처리에 한도가 있었던 기부금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1년도 세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하고 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SK이노베이션, 현대차, 기아, 포스코 다들 한번 들어보신 회사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서 몇십억 또는 몇백억 그리고 사상 최대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을 출연을 하고 있다. 굉장히 이렇게 핫한 제도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서 그대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복지 비용을 수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받은 복지 비용은 증여세도 붙지 않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네트급여로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4대 보험료나 세금 내가 내는 것도 아닌데 도입한다고 무슨 혜택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다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것도 원장님과 의논을 해볼 수 있겠죠. 이미 원장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던 돈이기 때문에 이미 복지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추가적인 복지를 원장님께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측면에서는요.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분들께 복지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원장님들께서 이미 지급하고 있던 복지 혜택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넣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던 4대 보험료나 세금, 아까 35% 이상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낀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출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을 운영하시는 데에 더 많이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하는 금액들은 또다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출연하는 만큼 원장님 세금도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비용 부담도 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들을 제공을 한다면 인재난
우리 조금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얼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산한 자료도 한번 보실게요. 복지 비용을 연에 한 1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병원이 사내근로복지금을 도입한 후에 1억 원의 복지를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3,5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크죠?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어떻게 병원에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